네, 올림포스 2권이고요. 1권부터 나가서 보도록 할게요. 복습이고요. 자, 가서 봅시다. 자, since 뭐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든 아이들은 자라야만 해요. 어른들에 둘러싸여서 surrounded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할 기질이 있어요. 뭐 하는 경향이 있죠. 여겨요. 자기 자신을 작고 약하고 할 수 없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들은 신뢰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심지어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단순한 일이죠. 자, 어떤 일이냐면 전치사 플러스 위치니까 어른들이 믿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다. 뭐 없이 실수나 어색함 없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까지요. 그러한 단순한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을 기를 때 나타나는 실수의 대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는 요구를 하죠. more than 아이들이 can do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게 될 때 아이들 자신의 무능력함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몇몇 어른들은 심지어 의식적으로 만들어요. 느끼게 만들죠. 그들의 자금과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어른들은 아이들을 살아있는 인형처럼 대우를 해요.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어른들은 다시 또 아이들을 무엇처럼 여기냐면 아주 귀중한 자산처럼 여기죠. 그래서 must be carefully watched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지켜봐야만 될 그 소중한 자산이라고 여기게 되죠.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make가 사역동사니까 to가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느끼게 만들어요. 그들을 어떻게 느끼게 만드냐면 너무나도 쓸모없는 인간처럼, 인간 짐짝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합쳐져서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태도가 합쳐지게 되면서 얘가 지금 주어죠. 컨비네이션이 주어니까 여기에 s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믿게끔 만들죠. They have control over. 그들이 오직 아이들이 오직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되죠. 한 가지가 기쁨과 불쾌함, 즉 그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기쁨과 불쾌함에 대해서 본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정답을 보면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봐야 될 표현 중에 한 가지가 child rearing 이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를 한번 가서 볼 텐데 독특하게 쓰인 표현들이 여기 surrounded라는 표현이 있고요. 아이들은 뭐 할 경향이 있다 이렇게 쓰인 거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어떻게 보시냐면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런 존재라고 여긴다는 거죠. 형용사 1, 형용사 2, 형용사 3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기대명사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adult believe는 중간에 삽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시나 관계사 다음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관점을 나타내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생략될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부분도 생략된다라고 해서 접근을 해 두셔도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단순한 일, 어떤 거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죠. 여기서 be capable 다음에 of가 el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e capable of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주셔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의 위치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느끼는 무기력함이라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수동태로 들어갔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make, feel 이라고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others, some, others 이렇게 들어간 거. 그러면 다른 애들은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가지고 놀, 살아있는 인형처럼 다루게 됩니다. 이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others, 그 다음에 여기서 still others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보냐면 아이들을 must be carefully watched, 여기서 must be carefully watched, be watched 다음에 사이에 carefully 들어가서 다시 한번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while은 반면에 이렇게 다루고 있고 다른 애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라는 거죠. 반면에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so much useless human flight 이거 봐주시면 되고요. 아무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앞에 쓰인 helplessness 하고요. 여기 있는 어떤 거죠? valuable property 그 다음에 human flight 요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animate dolls 여기까지가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두 가지 뿐이라고 느끼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 아이를 기르는 태도가 아이의 무기력함에 미치는 영향 여기 있는 부분을 보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1번입니다. 여기 있는 거 가시죠. 바로 지금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에서 있어요. 어떤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체국에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 있고요. 슈퍼마켓에서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멍하니 멍 때리면서 있어요.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에서 동사 목적어죠.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는 것이 불쾌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매년 그들은 계속해서 들어가죠. 기다리는 상황에 들어가게 돼요. 뭐 하지 않으면서요. 약간의 의도, 즉 그들의 마음을 쓴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무슨 생각을 한다는 조금의 의도도 없는 상태로 이런 기다리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조건화시켰어요. 만족하게요.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만족하도록 자기 자신을 만든 거죠. 그래서 너는 그렇게 돼서는 아니래요. 대신에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죠. 자,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동사가 없으니까
명령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plan이라고 들어가면 되겠고요. plan, n이에요, n.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시간,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시간에 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기다려야만 될 것 같은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하세요. 명령문이죠. 책이나 퍼즐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냥 인사치레로 말해요. 죄송합니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너는 그냥 대답을 하면 되죠. 나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나 뭐 하고 있었어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어 동사죠. 그리고 여기에서 are 대동사로 들어간 거, 여기서도 are 대동사로 들어간 거죠. waiting이라는 말을 받는 거죠. most are waiting, others are wait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요. 앞에 있는 문장이랑 뒤에 있는 문장이 떨어져 있고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them이 들어갔어요. whom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 중에 대부분은 멍 때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기다리는 것은 불쾌합니다. 라는 거죠. 아이들리가 부사로서 웨이팅을 꾸며주고요. 동명사 주어고요. wait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는 거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enter into 들어가다 뭐 하지 않은 상태로요. 약간의 의도, 즉 그들의 마음을 쓴다는 약간의 생각도 없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조건화시켰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만족하도록 조건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결사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의 또 다른 의도예요. 또 다른 의도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plan ahead,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네가 기다려야 될 어쩔 수 없는 시간에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요. A likely waiting situation. 기다릴 것 같은 상황. 여기서 얘는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챙기세요 라는 말이니까 명령문 그리고 with you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be a zombie. 좀비처럼 좀비가 되지 마세요. 기다릴 때, 심지어 기다릴 때라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기다릴 때 좀 유용하게 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engaging, engaging, engaging one's mind.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거고요. 여기 있는 거 가서 볼게요. 상품하고 달리 product, 물품, 상품하고 달리 서비스는 저장되어 줄 수도 없어요. 대신에 그들의 생산, 즉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일어나게 되죠. 자동사,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유지해야만 하죠. 충분한 수용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력이 있어야 돼요. 충족시키는 거죠. 많은 수요 시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회사는 또한 뭐가 들어갈까요? face가 들어가겠네요. 직면해야 되죠. 물질적으로, 즉 고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볼까요? 고객들을 뭐랄까 시간상 물질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시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만 해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이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정신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간상, 공간상 이런 고객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 여행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성수기에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해요. 비행기를 이용하려고 하죠. 그럼 너는 어떤 다른 승객들과 같이 승객들의 줄에 들어가게 되죠. 기다리면서 줄을 서서요. 그리고 짐을 검사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미처리하는 것, 즉 일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 처리되지 않고 기다려야 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서비스 처리하는 시스템은 사용하게 되죠. 예약과 약속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모든 비어있는 좌석이 있어요. 극장 또는 호텔 방,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극장에서 비어있는 좌석이나 비어있는 호텔 객실들은 never,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이용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다시 그 특정한 뭐 연극이나 특별한 특별한 밥을 위해서 다시 사용되어 줄 수는 없어요. 즉 이것은 설명해 주게 되죠. 왜 서비스가 저장되어 줄 수도 없고요. 저장되어 줄 수 없는지요. 무엇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요. 서비스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어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사용되어 줄 수도 없죠. 그러나 고객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팔려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시간의 구속을 받는 서비스의 본질 특성이라는 거죠. 서비스는 시간 제약이 있어요.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선 주된 내용은 이거죠. 그리고 연결사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여기에서 이게 자동사, 그리고 여기 부사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or,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런 능력, enough 다음에 capacity예요. 형용사로 쓰였을 때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상태로 두게 됩니다. 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줄이에요. 다른 승객들의 줄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of가 전치사기 때문에 waiting in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런 그들의 짐을 점검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거 한번 문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요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요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예약과 약속을 정하는 것이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서비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없어지고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거 다르게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never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으로 쓰이는 것인데 여기에서 y가 들어가는 거에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서비스라는 것은 저장되어지거나 목록에 기입되어지거나 나중 사용을 위해서 저장되어 줄 수 없습니다. 다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서비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갈 수도 없고 다시 사용되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고객한테 직접 팔려야만 됩니다. 여기 봐주시면 돼요. 특히 알겠죠?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것이고요. 갑시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덜 주관적이에요. 뭐보다요? 다른 종류의 성과 평가보다요. 근데 이런 것은 평가에 대한 결과를 매우 받아들이게 할 수 있죠. 누구한테요? 노동자들, 매니저들 모두 다 똑같이요. 그런데 결과를 중심으로 어떤 그 사람이 한 것을 평가하는 것은 또한 상대적으로 쉬워요. 무엇과 연관돼서요? 그 조직의 목적과 연관시키는데 참으로 쉽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얘가 지금 주어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동사 문제가 있어요.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그 결과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각각의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각각의 직원들이 할 수 있지 못하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또한 만약에 그 조직이 평가를 해요. 오직 최종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면 그럼 그것은 측정하지 못하죠. 중요한 측면, 즉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는 측정을 못하게 되죠. 즉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한 결과하고 관련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요. 어떤 개인들이 집중을 하게 돼요. 오직 어떤 거에 집중하냐면 그 수행하는 면이죠. 즉 측정되어지는 어떤 행위 측면, 어떤 성과 측면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무시하겠죠. 중요한,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행동은 등한시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조직이 평가를 해요. 오직 생산성에만 평가를 하게 되면 직원들은 아마 관심이 없겠죠.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을 거예요. Be concerned with, 신경 쓰다.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엄격하게 결과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여기 얘가 지금 주어다 보니까 더즈가 오면 되겠죠? 얘는 제공해 주지 못하게 돼요. 지침, 어떻게 향상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주지 못하게 되죠. 만약에 야구 선수들이 타격 슬럼프에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말하는 거죠. 그들한테 말하는 것, 그들의 타율이 1할 9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얘가 주어, 얘가 동사죠. 얘는 그들의 타격을 좋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겠죠.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거 하나 보면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는 평가의 안 좋은 면, 부정적인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요거 however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좋은 점, 뒤에는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거 가서 보시면 우선은 결과 중심의 평가의 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덜 주관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겠죠.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리고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요. 결과니까 다 납득이 쉽다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얘는 비동사 다음에 걸리는 게 is고요. is를 꾸며주는 게 relatively예요. 상대적으로 연관시키기가 쉬워요. 목표와 연관시키기가 쉽다는 거죠. 네, 기대고요. 이제 여기에서
단점인데 단점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also라는 연결사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단점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측정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요거 한번 봐줘야겠죠. 그리고 그들은 무시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enough는 부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be concerned with에서 부사로 들어가서 꾸며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침을 how 잘 들어가고요. 지침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얘가 동명사 주어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 얘가 동사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렇게 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장점, 단점인데 장점으로는 다시 한번 말하면 주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모두 납득이 가능하다. 목표와 연결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표, 결과와 관련 없는 측면은 무시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능력과 태도는 등한시하게 된다. 그리고는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 어떤 지도, 안내, 지침은 주지 못한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